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1일 1분 특강. 저자는 지그지글러. 출판사는 백만문화사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어놓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몸에 배일 것이다. 그리고 항상 조금 더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그에 따르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하고 성공을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기회가 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을 불신하거나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0%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나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람들이나 잘 사는 이웃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두뇌 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맥스웰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다. 그래서 잘 사는 이웃이나 동창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어떤 척도로도 당신 자신일 뿐인 당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했다. 따라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성취도를 비교함으로써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 쓸데없는 감정이다. 더욱이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한다. 걱정하는 말은 시가 되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 걱정과 두려움은 저지하지 않고 자꾸 말로 나타내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역효과만 내는 감정들로 자신을 가득 차게 한다. 감정은 논리나 이성에 의해서는 바로 잡히지 않으며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라. 자신의 행동이 그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건설적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마음과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인생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가? 아니면 그 반대의 처지가 되고 싶은가? 정신 자세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를 결정한다.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를 결정할 때 타협이나 협상은 불가능하다. 주도권을 잡고 창조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좌절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당신의 정신 자세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한계란 자신이 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개척자들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한계를 극복하면 곧이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한계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신적 한계이다. 장애물은 신체적 불가능이 아니고 정신적 제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물이 정신적 제한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기록을 깨트릴 기회들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육상 선수들은 1마일을 4분 내에 뛰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것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다. 그러나 1954년 5월 6일 로버트 길버트 베니스라는 영국 선수가 1마일을 3분 59초로 뛰면서 그 기록을 깼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베니스 기록을 깼다. 우리는 사회 통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목표를 높이 세워라.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말라. 세상에는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향한 정신 자세만큼은 당신이 지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실망이나 실패를 주는 일을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장애물과 실망스러운 일에 접근한다면 당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남의 재능이나 능력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기 쉽고 그와 반대로 조금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을 느껴서 자기 비하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를 꾸짖을 때면 이웃의 아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비교하여 꾸짖었다.
이웃의 땡땡이는 공부도 잘한다고 하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야? 많은 부모들이 또 자녀의 성장에 관한 것조차 예외 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 외모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게 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점차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이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인류에게 끼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당신이 그 유일한 자질을 일구고 가꾸어야 한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독려하며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당신 앞에 놓일지라도 용기와 신념으로 그 난관을 헤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틀에 박힌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창의성을 발굴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된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행동을 거부하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려는 것은 도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불타는 욕망을 가질 것,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행하도록 할 것, 부정적인 충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심할 것, 계획이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것. 이것이 카네기가 제시한 성공의 4가지 원칙이다. 신념은 확신 위에 선 행동의 과정이다. 쉽게 닿을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신념 따위는 필요가 없다. 또 당신의 계획이 인간으로서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면 역시 신념은 필요한 것이다. 성공 여부가 불명확할 때, 바로 그런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념이다. 확고한 자신이 서지 않을 때면 누구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에 다가섰으면 그것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 미칠 때만 문은 열린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자기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자기 개발은 정확한 자기 이해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향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인생을 설계할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이를 기초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째,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나에게 보다 적당한 일은 무엇인가? 다섯째,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 위의 질문을 토대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단, 자기의 어떤 결점을 막연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만 자신을 좀 더 유능한 인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 진보와 후퇴 또는 정치하는 원인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들 중에는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복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술의 힘을 빌어 잠시나마 걱정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걱정을 하지 말라. 걱정은 당신의 적이며 당신을 파괴시킬 뿐이다. 걱정은 혈액순환과 신경계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불안이나 걱정을 하다가 죽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찰스 마요 박사의 말이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걱정거리 중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며 30%는 이미 발생해버린 일들에 관한 것이며 12%는 근거 없는 건강 문제이며 그리고 1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신념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오직 8%만이 걱정하며 보낼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92%의 시간을 공연히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걱정하는데 허비되는 에너지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보라. 걱정하기보다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라. 그리고 계속 전진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나 이웃으로부터 반대 혹은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많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반대를 뚫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부모나 이웃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부모의 몰이해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몇 번씩이나 포기하다가도 계속 밀고 나가서 마침내 대성하여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배 안에 물을 넣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로도 결코 당신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다 위에 배를 띄워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랬다. 해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결혼도 포기했고 직장을 구하겠다는 생각도 접었다. 저녁마다 복음을 했으며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외롭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그의 의식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생활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제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남지 않았고 폐인이 되다시피 5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곧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5년을 살아온 것이 이상하여 병원을 찾았다. 다시 진찰을 한 결과 지난번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소식에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여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게 되었다. 해리는 백혈병이라는 소리에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백혈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변한 것이라곤 해리의 마음뿐이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퓰리처상, 노벨상은 인류의 극소수만 받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 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고 있으나 막상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한두 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명예스러운 자리에 앉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은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나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에 가슴 설렐 수 있고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해 줄 때의 기쁨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얀 눈길을 걸으며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여행,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 등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이다. 물론 이 밖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이 수없이 많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한다. 만약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위대한 상을 탄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타지 못한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자. 비록 커다란 기쁨이 없을지라도 작은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거든 감사하자. 인간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자질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류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인류급 인간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된다면 그런 인간이 될 것이다.
죄를 저질러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소자들 중 90%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너 같은 놈은 싹수가 노랗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10대의 자살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보다 약 3배나 늘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거우가 부정적인 말에 홍수 속에서 살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 결국 자살이라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행동력이 요구되는 시대도 드물다. 현대는 무엇보다도 실천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천력이야말로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예요 없이 실천한 사람이다. 지극히 단순한 논리이지만 이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다.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은 뛰어난 실천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폴레옹이나 시저가 사람들 위해 서게던 것도 실천력이 남달리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박차고 일어서는 결단력의 용기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 전의가 솟아나지 않으면 싸워라. 적을 뵐 용기가 안 날 때는 적을 향해 우선 총을 쏘고 보라. 이는 실천력을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이다. 먼저 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로스앤젤레스시에 한 활동적이고 유능한 부인이 있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부인이다. 그는 한때 요양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먹어야만 하는데 입맛이 당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먹기로 했다. 먹기 싫어도 입에 넣고 계속 씹었고 뱃속으로 삼켜 넣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죽을 병과의 싸움에서 하나의 신념을 얻었다. 먹으면 먹고 싶어진다. 하면 하고 싶어진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는 것이다. 실천력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첫째, 과감하게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둘째, 하는 것에 의해 실천력은 발휘되는 것이다.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들어보자. 바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실천력이 생길 리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실천력을 갖는 비결이다. 인생 승패의 갈림길은 오늘 하루에 있다. 인생은 오늘 처음 시작되는 경주는 아니다. 그러나 최후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주다. 오늘 하루가 당신의 최후의 하루인 것처럼 선을 찾으며 그 순간에 만나는 모든 것을 쫓아가며 살아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자기관리 철학자 노만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최고의 순간을 오늘 하루에 집결시키는 것이다. 인생이란 긴 여정도 하루하루로 쌓여져 있다. 인생은 작은 기쁨들로 이루어진다. 큰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참으로 위대한 성공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그들의 총체적인 인격을 오늘 하루라는 도면에 그린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내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시간을 아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가까운 미래를 설계하며 가능한 한 오늘 하루에 충실한다. 이것이 바로 실천력을 배양하는 길임을 그들은 안다. 나는 실천력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실천력의 부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 끈기의 부족 등과 같은 성격적인 것에서부터 목표에 비해 모자라는 능력, 방법의 잘못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필요성의 자각이 부족한 것이다. 원래 인간은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물의 필요성을 지각하면 아무리 괴롭고 곤란한 일이라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다. 금년에는 꼭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만다. 이처럼 실천력은 필요성의 자각에 깊이 관계되는 문제이다. 실천력이 결핍되면 비관하기도 쉽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력 결핍의 두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나의 무기력함이 폭로되어 모든 사람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천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결국 지금 가진 것조차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실패가 두렵고 지는 것이 무서워서 싸움을 피해가다간 당신의 인생은 뒷걸음질만 하게 된다. 대체로 성공한 사람이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역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진 그 실패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이다. 실패한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한 번 고통을 당했으니 전철을 밟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자는 안전하다. 발에 걸려 쓰러지게 한 그 돌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실패의 경험이 없는 자보다 유리하며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실패가 없는 인간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실패의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면 실천력이 생기며 무엇을 하든 못할 일이 없다. 에디슨에게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 날 삼중고에 있는 헬렌 켈러가 집으로 찾아왔다. 에디슨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를테면 높은 성벽을 주위에 둘러싸은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 수 있으니깐요.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제가 당신 같은 위대한 발명가라면 전 세계 규먹은 사람들을 위해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겠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자기 마음의 소리에만 충실했고 남이 어떻게 자기를 보든 무엇이라고 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남의 눈이나 입을 염려하면 실천력은 위축된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다가는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만다. 마음 먹고 행동하려면 제일 먼저 남의 이목이나 입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야만 한다.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먼저 뛰어라. 뛰면서 생각하라. 확실히 행동 그 자체의 유효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처신은 변칙적이고 그 행동의 소규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대체로 사람이 행동을 시도할 때는 일정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은 유효하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행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천력,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의 묘약이다. 뛰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붙이면 실천력, 행동력이 몸에 붙으며 그 나름대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나태하고 소극적이며 적극성이 없는 성격을 교정할 수도 있다. 돌다리를 두들기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생각만 되풀이하는 이런 자세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된다. 우선 시작하고 그리고 달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필사적으로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포착하게 된다. 소극적으로 생각만 하는 이성적인 타입의 인간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뛰면서 생각하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행동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배움도 한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자를 거론할 때 에디슨을 든다.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했다. 이렇게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에게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많은 실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천 개의 득표를 따냈다. 생각은 같은 종류의 것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가진 잠재의식의 문제는 최근 각 방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서도 많고 그 위대한 힘과 성질, 특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자기 암시법의 창시자인 쿠에는 잠재의식이 질병의 치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많은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을 만능의 배에 비유했으며 그것이 인간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려면 먼저 자기 소망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어야 한다. 선명한 이미지일수록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기 쉽다. 잠재의식에는 의식하는 마음으로부터 보내지는 것을 취사 선택한다든지 판단한 능력이 없으며 그것이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말보다는 자기의 염원을 그림으로 만들어 자기 마음속에 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에서든지 이 계획이 달성되면 이렇게 된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변함없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받아들이면 계획의 달성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집어넣어라.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황무지의 개간을 위해 땀을 흘렸다. 그 땅은 돌멩이가 아주 많은 박토였다. 부근 농사꾼들은 그를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군. 저런 황무지에서 곡식이 어떻게 자란다고? 하고 비웃었다. 그런데 몇 년 후 개간지의 곡물은 풍요롭게 익어가고 있으며 다음 해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비료를 썼지요? 그랬더니 그 사나이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특별히 비료 같은 건 안 주었어요. 당신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쯤이야 하는 비료를 많이 주었을 뿐이지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쯤이야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일에 압도되어 겁을 먹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것쯤이야 라는 말이 실천력을 육성하는 가장 좋은 비료이다. 실천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지력의 유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실천력과 의지력은 동전의 앞뒤처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기르면 된다. 그러면 의지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암시다. 자기 암시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다. 의지의 강약은 자기 암시로 결정된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으며 실제로 의지가 약한 사람은 나는 의지가 약하다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실제로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뒷걸음질만 하는 소극적인 사고로 인하여 그것이 습관화되어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런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는 의지가 강하다, 실천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면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의지가 강한 인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1일 1분 특강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